수요일 밤 10시에 만나는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 오늘도 시원하게 찾아뵙습니다. 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정말 길고 긴 황금 연휴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사실 쉴 때는 좋았는데 쉬고 나니까 몸은 찌뿌둥하고 일은 하러 가기 싫고 심지어 금요일 날에는 비도 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당시 출근을 안 하셨던 분들은 다행이지만 출근하셨던 분들은 좀 꿉꿉한 마음으로 출근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단감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외투를 꺼내 입을 정도의 선선한 날씨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선한 가을을 맞아 그리고 여름을 떠나보낸다는 의미에서 오늘은 공포게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진정한 공포게임의 막차를 탄 이 게임을 끝으로 아마 공포게임은 한동안 소개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일단 고생 너무 많으셨고 연휴를 떠나보내고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연휴를 향해 한번 화이팅 하면서 달려가 봅니다. 첫 곡 그럼 같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진짜 오늘의 게임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치도록 사랑했던 지겹도록 다투었던 너가 먼저 떠나고 여긴 온종일 비가 왔어. 금세 턱 끝까지 차올랐고 숨이 막혀 와. 내 맘이란 주는 나를 더 깊게 붙잡아. I want drowning. It's raining all day. Yeah. I can't.
첫 곡으로 우즈의 Drowning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곡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곡을 노래방에서 친구들이 부르는 걸 보고 곡이 좋네? 하고 다시 들었던 곡입니다. 그만큼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이전에 출시가 됐다가 또 이번에 재떡상이라고 하나요?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데 네, 다시 인기를 얻게 돼서 또 유명해진 그런 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도 과거에 잊을 수 없는 게임이죠. 솔직히 게임 좀 하시는 분, 그리고 공포 게임을 특히나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게임인데 또 최근에 신작이 출시를 해서 인기를 더 많이 얻고 있는 게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포게임 하면 생각나는 메인 시리즈 중 하나, 그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게임은 바로 사일런트 힐 시리즈입니다. 진짜 사일런트 힐 시리즈가 정말 바이오 하자드랑 같이 양대 산맥으로 유명한 그런 게임이죠.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게임은 그 사일런트 힐 시리즈 중에서도 명맥을 알렸던, 내가 사일런트 힐이다 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알렸던 사일런트 힐 2입니다. 정말 잘 만든 게임이에요. 이 사일런트 힐 2는 2001년 9월 24일에 출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리메이크도 한번 이루어져서 2024년 10월인가요? 2024년 10월에 다시 한번 리메이크작으로 명맥을 알렸던 그런 게임입니다. 일단 팀 사일런트 힐 2는요. 코나미가 죄송합니다. 팀 사일런트가 개발을 하고 코나미가 유통을 했던 작품이고 액션 어드벤처에다가 직접 캐릭터를 움직여서 여행을 하는 듯한, 심지어 어떤 총을 쏜다거나 FPS나 이런 조작감이 섞여 있는 액션, 그 다음에 서바이벌 호러,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걸 담은 스토리입니다. 장르입니다. 당연히 청소년 이용 불가하고요. 심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으로도 당연히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좀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짜 잘 만든 게임이라고 우선 얘기를 하고 평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원작 평가는요, 그때 2001년에 출시를 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콘솔로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평가나 이런 것들은 리메이크 버전을 많이 들고 왔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사일런트 힐 2 리메이크 버전의 평가를 살펴보면 메타크리틱 스코어에서 100점 만점에 86점, 그리고 유저 평점은 9.2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스팀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95%의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준 매우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요, 이게 엠바고라고 하나요? 이 평가가 해제가 되면서 그 전에는 이 유통업체랑 개발사에 대한 불신이 한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많이 떨어져서 우려를 했지만 그래도 정말 대호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원작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또 호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최고의 리메이크작이다 라는 평가도 받았고, 실제로 2024년 더 게임 어워드에서도 뭐 각본, 음악, 음향 디자인, 연기, 액션 어드벤처상 등 상당한 부분에 이제 후보로는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평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사일런트 힐 2라고 하면 그냥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거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일런트 힐 1에 등장했던 원의 배경을 그대로 갖고 왔고,
거의 외전격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꾸 전작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전작과는 큰 연관이 없다라고 보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인 제임스 선덜랜드라는 사람이 메리의 편지를 받고 사일런트 힐에 도착하고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메리가 죽은 아내예요. 제임스의 죽은 아내인데 이 메리를 보고 싶다라는 일념 하나로 제임스는 이 사일런트 힐로 오게 되는데 사일런트 힐에서 죽은 아내를 꼭 닮은 마리아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사일런트 힐을 돌아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잠시 마이크 이슈 때문에 마이크를 교체를 했고요. 이게 잘 안 느껴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자면 이 사일런트 힐이라는 마을은 안개로 뒤덮여 있고 사일런트 힐에서는 마음속에 어둠을 품고 있는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을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둠이 발현되는 그런 트라우마가 보이게 되는 그런 마을인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괴물도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일런트2가 리메이크가 되면서 더 세부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스토리적인 부분, 뭐 아니면 엔딩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의 스토리를 사실 진상을 다 아실 테지만 네, 좀 그래도 게임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다들 보셨을 겁니다. 다들 아실 거고. 하지만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데 최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도 스포일러를 간단하게만 조금 해드리자면 메리의 죽음을 찾아 나가는 메리가 제임스가 말하기에는 메리의 병 간호를 했었고 이런 병으로 인해서 메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죽음을 그리워하는 제임스의 마음도 볼 수 있고 실제로 메리와 제임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나가는 게 메인 이슈입니다. 정말 스포일러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요. 제가 계속 참겠습니다. 그래서 엔딩도 8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플레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사일런트 힐 2라고 하면 OST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꼭 생각하거든요. 사일런트 2의 OST가 정말 인기였습니다. 사일런트 힐 2에서 OST를 맡은 분이 사일런트 힐 리메이크에서도 똑같이 담았을 만큼 똑같이 곡을 담당하셨다라고 할 만큼 OST가 진짜 좋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느 게임이나 심지어 방송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음반이 3번이나 재발매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이게 해외의 앨범이나 영화 평가 사이트인 Rate Your Music이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레이팅 수라고 하죠. 등록수. 곡이 막 10,000개 넘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4.25점. 10,000명 이상이 또 점수를 매겼음에도 4.25점. 5점 만점 중에 별점이 4.25점, 4.6점 이렇게 받을 정도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또 와나다으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비디오 게임 OST 장르 중에서는 1위이고요. 거기다가 앰비언트라고 하는 장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르에서도 2등을 받았던 굉장히 높은 작품입니다. 특히나 저는 여기서 또 트루라는 곡도 제목만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뭐지? 라고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공포 관련 BGM 이런 거에서는 무조건 빠질 수 없는 곡이 바로 트루라서 이따가 OST 들려드릴 때 꼭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제 Promise라고 하는 이 곡도 정말 정말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단박에 아실 건데 이 곡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이 바이오 하자드의 경우에는 좀비물, 좀비와 관련된 액션, 이런 바이러스, 좀비와 관련된 액션을 이용해서 히트를 쳤다라고 하면 그와 양대 산맥이었던 사일런트 힐에서는 심리적인 부분, 독특한 발상, 실제 세계와 환상 세계를 넘나들고 이런 기괴한 분위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사일런트 힐이 대박이 나고 난 다음에 네버마인드나 이런 것처럼 좀 심리 현상 이런 것들을 활용한 공포 게임이 정말 많이 나왔다. 그리고 훗날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 공포 시리즈죠. 이 데드 스페이스에도 이 게임이 사실 영향을 많이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언젠가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데서도 훗날 공포 게임들에 수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사일런트 힐 2의 장점이 아닐까, 또 다른 장점이 아닐까라고 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약간 잡담, TMI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사일런트 힐 두 번째 시리즈에서도 사일런트 힐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딱 생각나는 건 삼각두라고 하나요? 그 크리처 중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 이 삼각형의 뭐라고 해야 되죠? 고깔? 철로 된 고깔을 쓰고 큰 칼을 들고 나타나는 이 삼각두. 그 모습이 상당히 강렬했고 저는 그리고 그 뒤에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라고 하는 이 공포 게임과의 콜라보 때문에 더 잘 알게 된 그런 캐릭터입니다. 사실 이 삼각두가 진짜 사일런트 힐이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캐릭터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왜냐하면 이게 영화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삼각두라는 요 캐릭터가 잘 쓰였고 이거 외에도 또 생각나는 캐릭터라고 하면 이 너스라고 하는 캐릭터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또 해외 코스플레이어 분들의 영상이 가끔씩 알고리즘에 떠서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할로윈 시즌이잖아요. 마침 또 이제 할로윈 때 어떤 코스프레를 할 거냐라고 하면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 너스 좀 정말 공포 피를 흘리고 피가 묻어있고 얼굴에 복면이나 붕대로 둥둥 감겨진 그런 너스, 간호사 코스프레를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게 사일런트 힐에서 등장하는 간호사입니다. 또 이게 영화에서도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사일런트 힐 2에서 나온 이 간호사들이에요. 정말 이것도 스토리를 알게 된다면 이게 이런 상징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또 할로윈이네요. 그러면은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간호사들의 모습, 코스플레이 아니면 삼각도 코스플레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정말 시간이 제가 너무 빠르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서 사일런트 힐 시리즈에 대해서 그럼 사일런트 힐 1은 뭔데 2를 먼저 소개를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일런트 힐 2도 리메이크 때문에 겨우겨우 스토리를 아는 건데요. 사일런트 힐 1은 한국에서는 또 발매되지가 않았고 미국이나 다른 일본, 타 나라에는 1999년에 출시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구나 정도만 알고 소개를 해드릴 정도로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사실 사일런트 힐이라는 곳이 휴양지라는 설정인데 그 휴양지에 가 보니까 갑작스럽게 자욱해진 안개, 그 다음에 외부와는 완전히 고립된 마을 이런 거를 처음 알리면서 사일런트 힐 시리즈를 알린 작품이 사일런트 힐 1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요 정도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거두절미하고 제가 사일런트 힐 OST, 사일런트 힐 2의 OST를 들려드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사일런트 힐 2의 평가를 매기자면 일단 우선 알아두셔야 될 점은 저는 노트북이라 사일런트 힐 2를 플레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별점을 단다면 5점 만점에 5점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명작이고 다른 영화나 다른 게임 산업계, 공포게임 업계에 영향을 줄 만큼 좋은 스토리, 좋은 그래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정말 옛날 공포게임들이 참 스토리도 그렇고 참 뭔가 많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뭔가 부족한 것도 없게 잘 만들었다라는 인상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제가 그래서 곡을 제가 일단 4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Promise라는 곡을 처음과 끝에 2번 들려드릴 건데 처음 들려드릴 곡은 Promise 부제, Reprise라고 하는 반복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린 곡을 먼저 들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Theme of Laura, 로라의 테마라는 곡, 세 번째로는 True,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한 OST 들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Promise, 엔딩곡으로 제가 알기론 나오는 Promise거든요. 이렇게 총 4곡 들려드리고 그 뒤에는 사일런트 힐의 신작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으로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일런트 힐 2의 OST들 듣고 오셨습니다. 진짜 익숙하지 않나요? 한 번쯤 진짜 들어보셨을 곡들이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오늘 이 게임 때문에 사실 사일런트 힐 가져온 거긴 하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신작 소개는 신작 소개 게임 로드는 바로 사일런트 힐 F입니다. 이 게임이 진짜 따끈따끈한 신작이에요. 2025년 9월 25일에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거의 한 2주 됐나요? 9월 25일에 출시를 했고요. 네오바즈 엔터테인먼트가 등장을 했고 여기서 팀 사일런트라고 하는 기존의 사일런트 시리즈를 출시하던 멤버들이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새로운 개발사입니다. 새로운 개발사인 네오바즈 엔터테인먼트가 출시를 했고 코나미가 유통을 한 장르고요. 사이콜로지컬 호러, 쉽게 말하면 그냥 심리적인 공포를 자극한다 라는 뜻의 사이콜로지컬 호러와 서바이벌 호러 작품입니다. 사실 전작들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똑같이 청소년 이용 불가 작품입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에서도 플레이가 되지 않는 작품이고 네, 아무튼 이건 약간 TMI였고요. 이 사일런트 힐 시리즈의 8번째 메인 시리즈 신작이고요. 이전까지에는 다 미국을 배경으로 했던 사일런트 힐인데 최초의 미국이 아닌 일본을 배경으로 한 사일런트 힐 작품입니다. 사실 이게 사일런트 힐 다운포어라고 하는 작품 메인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 전작 7편 7번째 메인 시리즈 이후에 13년 만에 등장한 메인 시리즈입니다. 이전까지에는 명맥이 끊겼다라고 다들 여겼는데 신작이 나오고 나서 다들 많이 환영을 했고 또 기대를 많이 했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거두절미하고 제가 항상 했던 평가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메타스코어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 정도면 높은 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저 평점이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스팀에서도 똑같이 평가가 있는데 대체로 긍정적. 유저로 따지면 79%의 유저만 좋아요를 눌러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하죠. 이런 저조한 실력을 낸 그런 작품인데 그래도 최근 코나미 회사가 실적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호평받은 부분과 혹평받은 부분이 정말 극명하게 나뉘는 작품인데요. 스토리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다회차 플레이를 유도를 하는 점 때문에 그 부분이 피곤하다 이런 비판은 있었고요. 또 게임 플레이 위주가 좀 욕을 많이 먹었다. 여기서 혹평을 먹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게임이 제가 좀 잘 보는 공포게임 스트리머가 있는데 그 분의 평도 참 잘 만든 게임인데 그냥 이건 액션 게임이다. 여고생의 액션 게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호러보다는 액션 위주의 느낌이 좀 가깝다라는 느낌이 세고요. 그래도 이 애니메이션이나 액션이 좀 자연스러우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액션이나 모션이 전반적으로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라는 점에서 많은 욕을 먹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퍼즐이나 이런 게임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됐다라는 평이 많았고요. 그래픽 같은 게 진짜로 기괴한데 아름답다라는 게 뭔지 잘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다들 아시나요? 이 게임 가격이요. 93,000원입니다. 너무 높은 가격이어서 게임 완성도랑 볼륨에 비해서 너무 높은 가격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특히 이게 한국은 9만 원, 사실 한국도 높은 편인데요. 유럽을 가면 유럽에서는 13달러, 하나로 따지면 유럽에서는 13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 때문에 또 점수가 낮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그런 사일런트 힐 F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스토리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저희는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미국에서는 사일런트 힐이 있었지만 그럼 일본에서는 사일런트 힐을 상징하는 어떤 마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사일런트 힐이 있었다면 일본에는 에비스가오카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마을 이름이 어려워서 발음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에비스가오카. 네, 아무튼 이걸 배경으로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도 똑같이 사일런트 힐의 전통인 UFO 엔딩이 포함이 돼 있고요. 이게 아까 평가에서도 살짝 말했지만 좀 다회차를 해야 진엔딩을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엔딩까지는 제가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한적한 산간 마을에서 살아오던 고등학생의 이야기인데 에비스가오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인 시미즈 히나코의 이야기입니다. 이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안개가 둘러싸이게 되고 그 안개와 함께 마을의 풍경은 변해버리고 거기다가 괴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히나코는 이 마을 속에서 옆에 있는 파이프, 망치 이런 걸 들고 이 마을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게임 플레이를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본 거다 보니까 또 스토리를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드는데요. 이런 마을의 비밀을 헤쳐나가는 스토리인데 또 이 스토리 오늘따라 말이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요. 그만큼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이렇다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히나코가 이 마을을 구해내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스토리 해석이 난해한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쓰르라미 울적에라는 작품을 만들었던 용기사라는 분이 또 이번 작품의 시나리오를 맡았다라고 해서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만큼 스토리가 저는 조금 복잡한 걸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스토리가 복잡하고 해석할 게 많은 걸 좋아하는데 그런 면모가 강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주인공인 히나코는 특별한 능력이 없다곤 하지만 옆에 있는 무기, 파이프라던가 이런 근접 무기를 사용해서 괴물들과 맞서 싸우게 되고 나중에 되면 청룡 원월도라고 아시나요? 그런 무기들도 들고 싸우는 걸 보고 이게 액션 게임이구나 라고 생각을 깊게 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또 이야기가 삼천포로 샜지만 이 시미즈 히나코만 나오느냐 그건 아니고요. 소쿠 친구인 이와이 슈가 나오기도 하고 또 니시다 린코, 이가라시 사쿠코라고 하는 친구들도 나오고 이 친구들이 또 이 마을에 어떻게 얽히게 되느냐 이 마을에 얽히고 주인공이 어떻게 그들을 구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보는 게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쓰르라미 울적에라는 작품을 아시는 분들은 또 계실 텐데 이 쓰르라미 울적에라는 작품의 캐릭터 중 하나가요. 쇠파이프를 들고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스토리를 보면서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그 작가님이 확실하게 썼구나 라는 걸 일단 느꼈는데 그 정도로 저는 배경이나 이런 게 참 좋았지만 정말 액션 게임이다 라는 거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좀 죄송하고 이
여기서도 OST가 상당히 잘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OST들을 찾다가 꽤 괜찮네 라고 느꼈던 작품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곡을 좀 많이 가져왔는데 사실 좀 야밤에 들려드리기 그런 곡들도 좀 있어서 조심조심하게 선정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전에 사일런트 힐 2나 1의 기존 시리즈의 OST를 맡았던 팀 사일런트의 멤버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참여를 해서 좋은 곡이 뽑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그 쓰르라미 울적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여기서도 시나리오를 맡았던 용기사까지 여기 게임의 음악에 또 참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단은 두 곡을 가져왔는데 제가 가능하다면 3곡까지 다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 오늘은 사일런트 힐 시리즈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사일런트 힐 2 그리고 사일런트 힐 F 이렇게 두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공포게임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사일런트 힐 시리즈를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전통 중에 하나죠. 좀비 액션물의 전통 바이오 하자드도 제가 정말 참 재밌게 봤었고, 제가 노트북으로는 즐길 수가 없었고 참 많이 봤었던 작품인데 꼭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작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OST 들려드리고 물러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Disney's Drown to a Faint Flame, 방황의 노래라는 작품인데, 원래 이 곡에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있는데 제가 들으니까 저희가 11시, 거의 10시, 11시 방송이잖아요. 이때 들려드리기가 좀 못하기 때문에 가사가 없는 버전으로 긁어 왔고요. 그 다음에 시치비 노 타소그레 라고 하는 일본어로 해질녘의 어린아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홍색 로브라는 OST를 끝으로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내